네,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과 함께 또 시장 흐름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3차 양적 완화 QE3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걸까요? 약발이 시들시들합니다. 장도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 모으기입니까? 아니면 또 좀 밀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용론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길게 제가 시각을 끌고 왔던 것들은 사실 올라봐야 1970p 정도일 것이다. QE3가 세게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워낙 강한 QE3가 나왔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미국계 자금을 좀 자극해서 좀 유입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사실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수급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방송할 때 주가지수 포인트가 2008포인트인가 그랬고 어제 종가가 1980이니까 어차피 지수 종목은 지수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목 게임으로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약발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베이시스가 초강세를 보이는데도 못 들어옵니다. 워낙 하이코땡고에서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밀리면은 국가지방 계정으로 좀 유출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수급적인 부담도 좀 있어 보입니다. 버냉키 의장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위협적이면은 우리가 목표했던 QE3 양을 좀 하향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중앙은행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지금 전날 같은 게 전전일이었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QE3 효과 별로 없고 나중에 출구 전략만 머리 아플 뿐이다. 이런 식의 발언은 늘 그런 얘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게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건 아니고 사실상 지수가 좀 쉬어야 될 때 어느 정도 계기가 된 것뿐이지 이 뉴스 때문에 크게 빠졌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느냐. 어제 유럽장 많이 빠진 거는 전일에 막판 미국장 하락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치를 반영하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 좀 낙폭이 깊게 찍힌 거지. 전일에 미국 시장 하락폭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감내할 정도 하락이 아니겠느냐. 라우이 총재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신청을 해야 국채를 매입하는 구조고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또 추가적인 긴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좀 전에 그래픽 지표에서도 얘기 들으신 것처럼 긴축 반대 분위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요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사실 노이즈가 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에 대해서 메르켈도 계속 소극적이라고 하는데 단번에 해결될 이슈 아니죠. 이런 내용들보다는 보다 명확한 지표, 수급에 대해서 좀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표 보시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외국인들이 과연 역턴을 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멈칫했는데 과연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실시해서 시장이 빠졌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신권들이 상당 부분 팔고 있어요. 환매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시장을 소위 박살내만큼 많이 팔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매물은 아니거든요. 연기금 구원 투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상당 부분 맞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3일째 시총 최상단 종목들을 강하게 사주고 있거든요. 사실 연기금에 이런 시총 최상단 매수가 없었다면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사실 더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막아주지 않았느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상 역턴을 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놓을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전일 베이시스 종가가 1.93 콘덴고니까 이것도 크게 위축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 15포인트 정도 빠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한번 보죠. 이게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이게 1970p, 65p에서 70p 사이 정도 됩니다. 과거서부터 보게 되면은 한번 올라오다가 부딪혔던 자리, 한번 뚫고 나니까 시세가 발생됐던 자리,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지지에 성공했던 자리, 한번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급락이 나왔던 자리,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다시
부딪혔던 자리, 그 정도 포인트가 1970p 정도 됩니다. 장중에 살짝 하회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종가상으로 이 밑으로 형성된다고 하면은 사실 강세론 사이즈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오늘 정도 선에서 반등이 좀 시작된다라고 하면 연고점 수준이죠. 한 2050p 정도까지는 아직 박스권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밑에 단 이런 제가 좀 전에 그어드렸던 이 선을 좀 하회하기 시작하면 이평선이 밀집해 있는 자리 1900 초반까지는 한번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시장이 방향성을 상당 부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직까지는 자리가 괜찮습니다. 지금 상승갭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요. 상승갭이나 하락갭이나 갭이라고 하는 건 차트에서 보면 주가가 그냥 연속성을 끊어버리고 확 뛴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따라오기 전에 이 마음이 생각이 먼저 간 거죠. 하락갭, 상승갭, 갭은 뭐 대부분 메운다는 측면에서 1950 정도까지는 여지는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도 밀려가면 또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수나 지수 종목보다는 결국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타이밍이고 종목장은 유효합니다.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3주 전이었나요? 네. 뭐 의도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을 이렇게 갖고 나와서 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네. 종목, 저도 코스닥을 사실 거래를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스닥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도 굉장히 세게 올랐거든요. 이런 패턴을 잡아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수에 대한 기대치가 뭐 좀 낮은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요 며칠 사이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시총 최상단들이 다시 또 수급이 두꺼워집니다. 이러면은 종목장에 대한 사이즈는 조금 줄어들죠. 순환매에 대한 기대도 조금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순환매나 종목장이 강해지면 지수 최상단에 대한 수급 유입이 좀 작아질 거고요. 어느 정도 풍선 효과처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관 입장에서 서서 보면은 수익률 게임이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 다음 달 실적도 잘 모르는데 이게 뭐 내년 밸류에이션 끌어다 쓰고 내후년 거 끌어다 써서 이 정도 밸류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신고가 플레이 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뭐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이제는 조금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먹었으면 이제 이익 실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증권사 기준으로는 9월 말일이 반기 결산입니다. 반기 결산 윈도우 드레싱 이후에는 상당 부분 또 패턴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계속 강하면은 보유하되 어느 정도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지수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커질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플레이가 만약에 가동되면은 뭐 꺼지지 않는 주도주군이죠. 빅2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일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수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총 최상단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지수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 쪽으로 투자 의견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역방만 아니라고 하면 수급의 역턴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극동건설 이슈 때문에 전일 건설주들 많이 빠졌는데 순환매 패턴상 괜찮습니다. 현대, 대림산업, GS건설 이런 쪽들 어차피 남아있는 파이는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실적입니다. 실적 게임에서 적합할 만한 종목 한 종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성화혜택을 들고 나왔는데요. 올해 예상 EPS가 2,700원입니다. ROE 20% 구간이에요. 근데 전일 종가가 13,700원입니다. PER 밸류에이션이 5배밖에 안 나오는 종목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조금 반응했죠? 한참 쉬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휴식을 취했고요. 이게 그래프가 좀 작게 만들어져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평선 밀집 지역이 모여 있는데요. 최근에 그 부분을 모두 다 상향 돌파했습니다. 밑에 단을 보시게 되면 수급을 적어놨는데 9월 14일서부터만 한번 본다 하더라도 기관들의 매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특히 연기금 쪽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요. 투신도 상당 부분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가격대 한번 보시게 되면은 13,500원 정도 평균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들어오고 나서 별로 안 오른 케이스거든요. 이런 부분들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포커스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순환매 패턴이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한번 움직일 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이었습니다. 뭐 지수를 지금 보고 따라가기보다는요, 예, 결국은 이제 어떻게 종목을 압축하면서 수익을 내야 될 것인가, 수익을 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좀 색다른 전략들을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영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